오늘 소개해드릴 10만원짜리 태블릿으로도 100만원짜리 태블릿이랑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 90만원이 아깝지 않으신가요? 오해하지 마세요. 당연히 100만원짜리 태블릿이 10만원짜리보다 2배, 3배 그 이상으로 훨씬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런 전자기기 추천 영상을 찾아보면 앞단에 꼭 들어가는 멘트가 있죠. 뭔지 아시겠나요? 바로 용도에 맞게 구매하세요입니다. 하도 자주 들어서 이제 별 느낌도 없으실 텐데요. 하지만 모든 유튜버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는 데는 또 이유가 있겠죠. 사실 태블릿을 산다고 하면 무작정 대기업 제품, 갤럭시 탭이나 아이패드 같은 제품만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왕 사는 거 좋은 거 사서 오래 쓰지 뭐 하는 그런 생각인 거죠. 사실 이건 뭐 나쁘다고 볼 건 아닙니다. 소비 스타일이 다른 거니까요. 하지만 고성능 AP 칩이 탑재된 값비싼 태블릿으로 하는 거라곤 유튜브, 넷플릭스 시청이 다라면 소 잡는 칼로 닭을 잡는 그림이긴 하죠. 100만원짜리 태블릿으로 그러고 있지만 사실 그 정도라면 10만원짜리 태블릿으로도 똑같이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딱 필요한 용도에 필요한 성능 그리고 거기에 맞는 가격까지 3박자가 고루 갖춰진 가성비 소비를 원하는 분들을 위한 태블릿 추천 영상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 중에서 가장 저렴한 제품입니다. 17% 할인 들어가서 무려 14만원대로 가져올 수 있는 정말 저렴한 태블릿인데요. 사실 이 제품의 포인트는 저렴하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꽤 최근까지, 아니 현재까지도 가성비 영상 머신 태블릿을 사려고 하면 레노버, 샤오미 같은 중국발 가성비 태블릿이 시장을 다 잡아먹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브랜드인 삼성에도 보급 라인인 갤럭시 A 시리즈가 그나마 있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가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밀리기 때문에 중국 브랜드의 태블릿을 많이 사용했죠. 하지만 이 뮤패드 K10 플러스 바로 국산 제품이라는 건데요. 국산 브랜드라는 뜻은 귀찮은 한글화, 반글화 작업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토록 빠려왔던 국내 브랜드의 쓸만한 영상 머신 태블릿인 겁니다. 거의 3,000개에 달하는 리뷰가 소비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고 있죠. 영상 머신으로 아주 훌륭하다는 점은 일단 디스플레이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400니트의 밝기에 2K 해상도 26.42cm의 커다란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뮤패드 K10 플러스는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를 가장 가성비 있게 즐길 수 있는 선택지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특히 유튜브가 아니라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티빙, 왓챠, 쿠팡 플레이 같은 OTT 서비스를 애용하시는 분들이 신경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태블릿 디스플레이가 좋아도 똥같은 화질로 컨텐츠를 보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바로 와이드바인 솔루션 때문인데요. 와이드바인이란 쉽게 말하면 콘텐츠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증받은 기기에서만 고화질로 영상 재생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죠. 즉 디스플레이가 막 4K고 어쩌고 해도 그 태블릿의 와이드바인 등급 자체가 낮다면 고화질 OTT 시청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뮤패드가 인증이 안 된 기기였으면 애초에 언급조차 안 했겠죠. 뮤패드는 최상위 등급인 와이드바인 L1으로 대부분의 OTT에서 풀 HD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최대 1440 해상도를 지원하고요. 충분히 화질 좋은 영상 시청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태블릿을 보려면 디스플레이를 보기 전에 당연히 어떤 칩이 들어갔는지 AP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뮤패드 K10 플러스는 AP로 미디어텍 헬리오 G99를 탑재했는데요. 모바일 기기 AP 하면 스냅드래곤, 엑시노스, 디멘시티 이런 얘들은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헬리오는 좀 생소한 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듣보칩 아닙니다. 헬리오 G99는 가성비라는 이름표가 붙은 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AP입니다. 갤럭시 탭 A9에도 G99가 들어가니 이 정도면 검증은 끝났죠. 이 헬리오 G99 함께 자주 언급되는 스냅드래곤 680보다 솔직히 게이밍 성능 같은 부분에서는 밀리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영상을 보려고 사는 거다 라고 한다면 영상 머신 태블릿 AP로는 이 헬리오 G99가 마지노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가성비 좋은 AP 칩을 탑재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도 이렇게 싸게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최신 안드로이드 13 운영체제도 지원하고 있고 동영상 기준 최대 9시간 재생이 가능합니다. 6150mAh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있고요. PD 고속 충전을 지원해서 금방금방 충전해서 쓰기 편하죠. 혹시 매장에서 사용을 하거나 업무용으로 사용을 해서 계속 충전기를 꽂아놓고 사용을 해야 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럴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은 배터리 수명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충전기를 꽂았을 때 배터리 전력이 아니라 외부 전력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바이패스 모드가 있습니다. 배터리를 완충하지 않고 80%만 충전하게 하는 배터리 보호 모드도 당연히 있고요. 충전기 계속 꽂아놓고 침대에 뒹굴거리면서 사용해도 오랫동안 성능 조화 없이 쌩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카메라도 있습니다. 전면 후면 둘 다 500만 화소 카메라를 탑재해서 사진이나 동영상도 마음껏 찍을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혹시 휴대폰이나 태블릿을 사면 보호 필름 붙이시나요? 일단 저는 붙이는데요. 꼭 필름 붙인다고 낑낑대고 있으면 옆에 와서 게이냐고 놀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도구를 사용하면 게이가 돼버리는 세상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보호 필름이 아예 붙어져서 오니까요, 산짐승들의 게이 라이팅을 겪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뮤패드는 램 4기가와 8기가로 모델이 나눠져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8기가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자고로 램은 거거 익선인 법이니까요. 저장 용량도 64기가, 128기가 있으니까 개인 사용 용도에 따라서 결정한 뒤에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샤오미 레드미 패드 프로입니다. 갑자기 가격대가 20만원 후반으로 올라서 비싸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아니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뮤패드가 너무 싼 거고 사실 태블릿이 이 정도면 비싼 건 아닙니다. 플래그십 모델들에 비하면 반값보다 싼 수준이니까요. 이 제품도 중국 제품이지만 국내에서 인기가 너무 좋아 한국에 정발한 모델입니다. 우선 디스플레이를 먼저 볼까요? 무려 120Hz 주사율의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습니다. 2배가 넘는 가격에 아이패드 에어가 60Hz인 걸 보면 120을 넣어준 레드미 패드 프로가 선녀로 보일 지경이죠. 30.73cm의 2.5K 상도 600니트 밝기의 디스플레이로 크고 시원시원한 디스플레이를 장착했습니다. 영상 보기 아주 좋은 태블릿이죠. 그럼 성능 부분도 한번 볼까요? 헬리오가 가성비가 좋긴 하지만 레드미 패드 프로에는 그보다 더 높은 성능의 퀄컴 스냅드래곤 7S 젠2를 탑재했습니다. 성능표를 비교해보면 확실히 비싼 만큼 성능도 더 챙겨갈 수 있는 레드미 패드 프로입니다. 그렇다고 게임을 돌릴 태블릿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무튼 이렇게 좋은 성능과 디스플레이를 제공하지만 20만원대라는 건 가성비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한국 정발한 모델이기 때문에 원래라면 중국 내수용 제품이니 직구로 구매해서 내수로 한글화를 시켰어야 했지만 정발 모델이기 때문에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주 편리하죠. 와이드바인 L1 등급의 화면 분할까지 야무지게 잘 되는데요, 크기 조절도 가능하고 멀티태스킹이 꽤 훌륭한 태블릿입니다. 800만 화소 카메라 앞뒤로이고요, 화상 중회의 같은 거 할 때 편하도록 전면 카메라가 가로 정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1000mAh 배터리 용량으로 12시간 동영상 재생이 가능하고 대기 모드 시 33.9일 동안이나 길게 사용할 수 있죠. 가성비 있는 중국 태블릿인데 한글화도 필요 없는 똑부러진 태블릿입니다. 다음은 레노버의 샤오신 패드 프로입니다. 사실 샤오신 패드가 딱 등장했을 때 정말 가성비 태블릿 판을 뒤집어 놨었죠. 지금 소개해드릴 모델은 그 샤오신 패드의 프로 모델입니다. 가격이 거의 2배 이상 올라갔는데요, 과연 성능도 그만큼 좋아졌는지 볼까요? 우선 샤오신 패드 프로에서 가장 눈길을 사로잡는 건 초고사양의 커다란 디스플레이입니다. 정말 영상 시청의 질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거의 30cm에 달하는 12.7인치 대형 화면에 2.9K 상도 144Hz 주사율을 지원하는 디스플레이입니다. JBL 쿼드 스피커를 장착해서 사운드까지 훌륭한 태블릿인데요, 밤에 방에 불 꺼놓고 거치대에 거치해서 보면 정말 나만의 작은 영화관 완성입니다. 이렇게 좋은 디스플레이로 영상만 보는 건 아쉽겠죠? 그렇다면 게임도 즐길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샤오신 패드 프로에는 미디어텍 디멘시티 8300이 A로 들어갔는데요, 스냅드래곤 7S 젠2랑 비교해보면 대부분의 지표에서 2배 이상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꽤 괜찮은 AP가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144Hz이니 모바일 배그 같은 게임하기 참 좋겠죠. 물론 원신 같은 3D 모바일 게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렇게 큰 화면으로 즐기는 모바일 게임은 정말 몰입감이 좋을 것 같네요. 게임만 가능할까요? 전용 펜도 있어서 필기까지 가능합니다. 예전에야 레노버 펜은 레이턴시도 심하고 필기용으로는 도저히 못 써먹겠다 였지만 요즘은 아주 성능이 좋아졌거든요. 충분히 잘 쓸 수 있으니 학교 다니면서 학업용으로 쓰기에도 참 좋겠죠. 물론 펜은 추가로 구입하셔야 합니다. 찾아보니까 샤오신 패드 프로는 일반 버전과 컴포트 버전이 나눠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컴포트 버전은 디스플레이에 95% 눈부심 저감과 저블루 라이트 기능이 추가되어서 나온 모델입니다.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으니 원하는 모델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너무 영상 머신 위주로 설명을 드렸죠. 우리 게임 좋아하는 게이머 분들에게도 하나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가성비 게이밍 태블릿 하면 너무 뻔해져 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압도적인 강자가 시장을 휘어잡고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레노버 리전 Y700입니다. 모바일 게임 좋아하는 분들은 무조건 들어봤을 그 모델이죠. 현재 3세대까지 나왔을 만큼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태블릿입니다. 국내 정발도 안 돼서 해외 직구해야 하고 당연히 한글화까지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기가 많다는 건 분명 이유가 있어서겠죠. 일단 대체제가 없습니다. 이 정도 성능을 보여주는 8인치 게이밍 태블릿을 다른 거 사려고 해도 보이지가 않아요. 사실 큰 화면이 영상 볼 때는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들고 뭔가를 해야 할 때는 커다란 화면이 마냥 좋기만 한 건 아니죠. 침대에 누워서 이리저리 만지면서 노는 걸 좋아한다면 사실 어느 정도 손에다 들어오는 크기가 적절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 Y700이 아주 훌륭한 사용감을 자랑하죠. 게이밍 성능은 어떨까요? 배그, 원신, 붕괴 등 고성능 3D 게임 아주 잘 돌아갑니다. 퀄컴 스냅드래곤 8 젠3를 탑재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훌륭했던 레노버 샤오신 패드 프로에 들어간 디멘시티 8300보다 높은 성능을 자랑하거든요. 거기에 램까지 12기가에서 게임이 잘 안 돌아갈래야 안 돌아갈 수가 없는 그런 스펙입니다. 그런데 사실 단순하게 성능 좋아서 잘 돌아간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원래 모든 전자기기는 쓰면 쓸수록 발생하는 발열 때문에 원래 성능보다 출력이 떨어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Y700의 방열 시스템은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데요. 실제로 뜯어놓은 걸 보면 그냥 거의 전체가 방열판으로 막아져 있습니다. 이러한 발열 제어 덕분에 1시간 이상 게임을 돌려도 성능 저하 거의 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죠. 손가락이 쾌적한 건 덤이고요. 디스플레이도 게이밍답게 고주사율 디스플레이인데요. 전작인 2세대가 144였던 반면에 3세대로 넘어오면서 165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기본 설정은 120Hz라서 설정해서 따로 바꿔주면 됩니다. 500니트 밝기의 8인치 화면이지만 WQXGA 상도로 시원시원한 화면입니다. 그리고 터치 지원도 32% 감소해서 아주 빠른 반응 속도를 보여주죠. 보면 볼수록 참 게임하기 좋은 태블릿이죠.